절망과 실패로 얼룩졌던 인생이었다. 형님만 믿으랍니다. 인자는 막 니하고 내하고 둘 뿐이네. 잘해보자. 하지만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불러오는데 나하고 이박을 좀 하더라고. 그렇게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 시키냐? 응. 영업 한번 뛰자. 그래 오늘 밤. 세상을 거머쥐려 했던 일당. 그들은 과연 어떤 음모를 꾸몄던 것일까? 박은진은 오늘도 거리에 있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었고 그동안 박은진은 하루도 그러지 않은 채 이렇게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동생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 매일 수십 장이 넘는 전단을 붙였지만 동생을 봤다는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 그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수길과 박철우는 오늘에서야 그간의 모든 세월을 털어내고 단출이 마주 앉았다. 나는 아무 미련 없다. 저도 이제 미련 없습니다. 아무튼 형님, 저는 이제 아마 형님만 믿으랍니다. 형님이 길하면 기고 뭐 죽으라 하면 죽는 시임도 하랍니다. 마, 네 아직도 그 깡패 근성을 못 버렸나? 아이 자스가 한 잔 물어. 지난 3년 동안 몸을 바쳤던 조직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이수길과 박철운. 하기사 손가락 하나 잘린 게 다행이지. 안 그럴라? 인자는 막 니하고 내하고 둘 뿐이네. 잘해보자. 그러시다. 뭐 이왕 꼬인 인생 한번 화끈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동안 특별한 목적도 계획도 없이 살아온 인생. 3년 동안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실패한 인생이란 오점뿐. 그곳에서 나온 이상 이제는 스스로를 책임져야만 한다. 이수길은 앞으로의 날들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과거 부산의 한 조직에 몸을 담았던 이수길과 박철운. 아이고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와 장사 많이 했네.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돈이 좀 되네. 준비됐죠? 그땐 얼마 후면 곧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세계에서는 언제나 이권만이 중시됐고 배신만이 난무했다. 그리고 언제나 몸을 바친 대가는 없었다. 절망만을 배웠던 혹독한 세월. 그렇게 이수길은 조직을 나오게 됐었는데 희망도 절망도 아닌 경계선에서 오늘에서야 그들은 다시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던 그때 어이 사람이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 될까 아이가? 야 멸치 대가리 같이 생겨갖고. 형씨, 나 좀 보더라고. 에? 어쩌자고 지금? 나가 그냥 갈라 그랬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나하고 이박을 좀 하더라고. 에? 이건 어디서 굴러먹던 개백다구고 한번 뜨자 이거가 지금. 어? 어메 통면한 것이 겁나 까쁘구만. 그래야 나 목포에서 굴러먹던 개벽다구야. 너는 어디 소속이야 이씨. 결국 사소한 시비는 싸움으로 번졌는데 저리 니 못 놓나 이거? 나 오늘 이거 스타일 뭉개지네. 어이. 오늘 형님 그만하이소. 나 우리 오늘 새 출발하기로 한 날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네. 형님. 광준아 아야 좀 봐봐야. 내가 저것을 오늘 완전히 접어불란 게 저거. 어따 성님 어떻게 샀어? 그만 하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좋은 데 가기로 했잖았어. 결코 주먹 다짐을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잠시 후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거 푸짐하지 뭐. 형님,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님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해 좀 하십시오. 네. 이 바닥에 사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어차피 이렇게 대화본 거 아우님 우리 동성명이 나더라고. 박철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 눈탱이 나간 아우님도 한잔 하실란가? 이수길입니다. 수길이. 그래. 불쾌한 첫 만남, 그것이 시작이었다. 몇 잔의 술잔이 오가고 야 부산에서는 그들은 한껏 취하게 됐는데 다음에 감정이 남으면 나 때려. 왕년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서로의 사연들이 쏟아지고 결국은 서로 같은 처지임을 알게 된 그들. 그렇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그들의 인연은 시작된 것이었다. 한때 전남 목포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전성만과 권광준. 그들은 부산 조직들의 승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수길 일당과 결탁해 부산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때마침 조직을 나와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이수길 일당은 자연스럽게 전성만 일당과 함께하게 됐고 그렇게 수차례 사업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다. 석 달에 걸친 사업 계획과 구상 끝에 결국 지급 소개소를 차리기로 한 일당. 그들은 사무실로 쓸 점포를 임대하는 등 자신들의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갔고 그렇게 서서히 그들의 음모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전성만과 권광준은 전라도 지역에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조직 폭력배 생활이 여의치 않자 다른 일을 할 생각으로 부산으로 왔는데요. 그렇게 부산에서 우연하게 이수길 일당을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 전성만은 돈을 벌기 위해 이수길과 함께 본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전성만 일당의 업소는 1년 넘게 성업을 이루었다. 지급 소개서를 차린 후 주로 선원 일자리를 알선했던 전성만 일당. 그날도 어김없이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저 실례합니다. 얼른 들어오시오. 네, 앉아요. 어딘가 모르게 남들과 달라 보이는 박창재. 그의 행색을 유심히 살펴본 전성만은 한눈에 그가 자신의 먹잇감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야 어떻게 선언을 해보시려고? 네. 보자. 그 올해 나이가 몇이시오? 23이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어째 좀 거시기 하네? 사실은 4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박창재. 사고 후 모든 것이 변했고 자신의 치료비로 가족들이 빚을 지게 되자 그는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전성만의 업소를 찾았는데 몸은 튼튼합니다. 아이고 일만 잘하면 되지 뭔 말이 필요하던가. 그런데 당장 자리가 날 때까지는 일이 없는디 괜찮을란가? 네. 그래. 권부장 이 사람 뭐여? 빨리 싸게 신청서 가져와. 응. 전성만은 박창재에게 간단한 인적 사항과 알선비 비용이 명시된 신청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든 일은 끝났다.
번듯이 차려놓은 사무실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모든 것은 전승만 일당이 쳐놓은 덫이었고 그 덫에 또 한 명이 걸려들었다. 수길이냐? 응, 영업 한번 뛰자. 그래, 오늘 밤. 그날 오후 전승만에게 일을 넘겨받은 이수길은 박창재를 데리고 전남 목포로 향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자, 네 이름이 그 창재랬겠지? 좋은 데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네 그거 가면 한 달에 400 버는 거 일도 아니다. 열심히 하고. 이수길은 높은 임금을 덜먹거리며 박창재에게 기대감을 심어줬다. 이제 곧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란 꿈에 한껏 부풀어 오른 박창재. 그렇게 약 3시간 남짓 달려 그들은 전남 목포에 도착했는데 목포에 도착한 후 이수길은 아주 익숙한 걸음으로 박창재를 이끌었다. 들어가 앉아. 지낼 숙소라며 박창재에게 방 하나를 내어준 이수길. 일단은 오늘 여기서 푹 쉬라. 우리도 그쪽에서 연락이 뭐 니를 넣어주기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박창재. 피곤에 지쳤던 박창재는 이내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날 밤 어이, 나온나? 이제 며칠이면 고해야 할 낀데 행님이 한 잔 산단다. 따라 나온나? 벌써 나가자. 이제 한 잔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니, 알겠나? 빨리 따라 나온나? 그렇게 박철훈을 따라 나간 박창재. 몇 시간 후 박창재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채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술자리는 계속됐고 박창재는 매일 밤마다 그렇게 술에 취했었는데 그것이 지옥으로 빠지는 함정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박창재. 현장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라며 이수길 일당은 매일같이 박창재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다. 그렇게 늘 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일당. 아무런 일도 별다른 기약도 없이 목포에서 나흘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거나한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온 박창재. 그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한 여자. 이 사장님이 이 방으로 가라고 해서 왔어요. 커피 마실 거죠? 너는 우리가 줘놨으니까 오랜만에 고 해프나 좀 풀어라. 근데 어찌하는지는 안 가르쳐줘도 알겠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저 낯설기만 했었던 박창재. 하지만 매일 새로운 나날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는 그렇게 서서히 그들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전승만은 선을 모집한다며 무허가 선은 소기업 사무실을 차렸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신매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승만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전남 목포로 데려간 뒤 부둣가 여관에 머물게 하며 술과 밥을 제공하고 율랑녀와 성관계를 맡게 하는 수법으로 빚을 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빚들은 모두 인신매매를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목포에서 모든 일정이 끝난 후 가장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전승만이 나타났다. 그동안 박창재에게 들어간 영업비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승만. 창재야, 네가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계산할 것은 똑바르게 하더라고. 일단 하루 식대가 10만 원씩 나흘에다가 그동안 먹은 술값이 보자 의미 320이구만. 거다가
막날에 샥시 부른 것이 10만 원. 여기서 합이 370이네. 뭐 그 돈은 우들이 너 사장한테 받을 것인 게 그리 알고. 오늘이 마지막이구만. 그동안 솔직하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인연이 되면 다시 보자. 어쨌든 일 잘하고 잘 가거라 창재야. 가자. 뭐야?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이었다. 아따 형님, 한 꼴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갖고 어디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야 철훈이 너도 겁나게 고생했다. 가자. 전성만 일당은 김 양식장 업자로부터 그동안 박창재에게 든 비용과 그의 몸값으로 약 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은밀한 거래. 그것이 2년째 호황을 누리는 그들의 사업 비밀이었다. 지난 2005년 12월 부산 시내 번화가에 점포를 임대해 지급 소개 사무실을 차린 전성만과 이수길 일당. 그동안 번 돈을 모두 풀어넣은 사업에 그들은 사활을 걸었다. 사무실이 구색을 갖춘 후 그들은 생활정보지에 광고까지 냈는데 형님 이거 한번 보죠. 이야 돈 좀 주놨더만 이거 크게 실어놨네. 한번. 이야 이 좋다야. 겁나게 색깔이 좋다야. 그러면 이제는 기다리는 것만 남은 것이냐? 그 후 전성만 일당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총 440명의 피해자들을 매번 같은 수법으로 넘겨팔아 총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되돌아나갈 수 없는 함정. 그렇게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전남의 한 외딴 섬으로 팔려간 박창재는 일명 노예선이라 불리는 좁은 어선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그물을 당기고 생선을 고르는 중노동을 했다. 특히 전성만 일당이 선불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단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었는데 지옥 같은 하루하루.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이 전성만 일당은 계속해서 거래를 성사시켜 나갔다. 일당은 1인당 90만 원의 소개비와 외상값 등의 명목으로 매번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사람들을 팔아넘겼는데 억지 빚에 올가미를 씌운 채 그들의 임금마저도 착취한 가정스러운 범죄자의 얼굴.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지체 장애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한 뒤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팔아넘기고 섬으로 팔려간 피해자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외딴 섬의 김 양식장이나 이른바 노예선이라 불리우는 새우잡이 배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을 했고 외부로 절대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신매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선은 인력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인신매매단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낙도의 긴 양식장과 소행어선에 손쉽게 팔아넘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박은진은 급하게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니까 목포라고 전화가 왔단 말이죠? 네. 막 전화 받자마자 누나야 살려줘 이러면서 자기가 돈 벌어 가려고 했는데 빚만 졌다면서 애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걔가 제 전화번호는 외우고 다니거든요. 혹시 그때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병사님, 이 전화번호를 추적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실시간 추적 한번 해보자. 지난 2달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생. 그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사팀은 박은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돌입하는데 휴대폰 추적 결과
전화는 한 인부의 명의로 드러났고 박창재는 함께 일하던 인부의 휴대폰을 빌려 누나와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은 박창재를 구출해야만 하는 상황. 추적은 해봤나? 근데 지금 저 목포 좀 신항 쪽으로 좀 뜨는데 지금 실시가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 사항이 계속 변동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성만이 그 사무실은 어떻노? 형사 사반에서 계속 붙어갖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거 인적사항을 보아보니까 이 친구들 전과가 15번 이상입니다. 북녘증과만. 지금 바로 후진장을 챙겨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영사가 수사팀은 팀을 나누어 목포로 향하는 한편 박창재 전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성만 사무실의 소재를 파악했다. 한편 수사팀은 업자들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포로 향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른바 팔려온 것으로 보이는 선원들이 하루 종일 배 위에서 고된 노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입수하기란 쉽지 않았다. 5일이 넘는 잠복 끝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수한 수사팀. 술을 먹은 장소부터 묵었던 숙소까지 피해자들의 모든 진술은 거의 대부분에서 일치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술하고 한 2병 맥주 한 병에 맥주 한 병이 막 있어. 그러니까 여자 이제 50대 아줌마 하나 붙여갖고 그거 뭐 하나 50만 원 올리고 완전 바가지 씌워갖고 이제 선주한테 돈을 가불을 받잖아. 그래 가지고 이제 배를 보낸다고. 사람들이 1년간 고생만 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2개월 동안 전라도 지역 낙도를 중심으로 단문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이 다음 어기에 선언을 구하지 못할까 봐 진술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자 이웃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타지다 보니까 도출이 되기 쉬웠기 때문에 잠복을 주로 했는데 그 과정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사님, 동생 탈출했대요. 조사를 해나가던 무렵 수사팀은 박창재가 다른 선원들과 함께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네, 목포 앞으로. 네. 아, 신항 쪽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이야, 피해자가 신항 쪽에 있다니까. 예. 일단 1팀 빨리 연락하고 우리 빨리 가자고. 예. 한편 2년 동안이나 성업을 계속해왔던 그들은 그동안 형사들이 자신들을 쫓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위치 추적을 통해 그들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한 수사팀이 순식간에 현장에 들이닥쳤다. 뭐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도 회사에 설명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혐의 전성만 이수길 일당 긴급 체포.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비인간적인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주저없이 가까운 경찰 간서에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해양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교활하고 악랄한 범죄. 돈에 눈이 멀었던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결국은 자신들의 영혼까지 팔아버렸다. 인륜을 저버린 그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이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